경기도 시흥시 한 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 좁은 도로로 차량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고 등굣길에 함께한 부모들. 교사들은 출근하자마자 교통정리부터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인력들이 잡아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냥 앞만 보고 직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스쿨존에 반드시 설치돼야 할 인도의 안전 펜스조차 없습니다. 더욱이 교문 바로 옆은 가림막을 친 공사장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등하굣길 수시로 들락거리는 교문입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불과 5발자국 떨어진 곳에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겁니다. 동시에 6대 충전이 가능한 규모, 개업이 예정된 오는 8월부턴 교문 바로 옆으로 종일 차량들이 드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는 워낙에 좁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도로가. 이 좁은 도로에서 여기에 차량까지 들어오게끔 또 차도를 만든다는 거는 너무너무 불안한 요소예요. 초등학교 옆 전기차 충전소,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 현행법상 스쿨존 안에는 주차장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차량 통행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유소나 충전소 같은 시설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법을 떠나서 아이들의 거기에 생명이 달린 거잖아요. 거기에 안전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위협하는. 충전소 진입로에서는 인도마저 끊겨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를 따로 만들어주겠다고 충전소가 제안했지만 학교 측은 거절했습니다. 아이들 통학로를 배제하고 본인들이 가져다 쓰시고 아이들은 걸어 다니지 못하게 뒷길로 다니라고 하는 저기마저도 주차장이라 너무 위험해가지고. 이미 주유소 옆에서 아슬아슬한 등하교가 일상인 곳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초등학교. 교문에서 20m 떨어진 곳에 주유소, 최근에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많이 찾는 카페도 그 옆에 생겼습니다. 학교와 3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입니다. 차량이 많이 드나들어 이렇게 출차를 알리는 사이렌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카페 주차장 입구에는 인도로 주행하지 말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지만 학부모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나가는 것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빨리 지나갔거든요. 그게 어렵죠, 절대로. 혼자 등하교 하는 건 어렵죠. 학교와 학부모들이 아무리 민원을 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은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 업종으로서 신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이제 금지 업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스쿨존 내 안전시설 구축뿐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학교 시간, 초등학생들을 태우기 위해 학원 버스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학교 정문 앞은 물론 도로 한가운데까지 차량을 세워뒀다 학생들을 태웁니다. 엄청 위험해서 여기 주차하고 있고 여기서 불법 유턴하는 차도 엄청 많아요.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에도 아랑곳 않고 차량들이 서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가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주정차는 금지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멈춰있는 학원 차량이 눈에 띕니다. 학원차만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학원차를 뒤따르던 차량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서자 곧바로 중앙선을 넘다시피 해서 앞질러 나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인근 학원가에서도 이런 앞지르기는 심심치 않게 벌어집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면 뒤따르던 차량뿐 아니라 옆차로 운전자도 잠깐 멈췄다 가야 합니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적발돼도 과태료 처분 수준이고 단속 권한이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 1차적으로 주어지다 보니 행정력 등을 이유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있는데 경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기초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요. 위법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다 보니 민간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기도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 어린이집 인근에서 지정된 곳에서만 학원 차량을 세울 수 있도록 전용 구역을 만드는 겁니다.
어린 통학 차량에 섰을 때 주변 운전자들이 멈춤을 해야 하고 또 어린이들도 통학 차량에 내렸을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최근 부산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서 떨어진 화물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등 관련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미 있는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 차량이 달리는 길 한가운데로 어린이들이 걸어 다닙니다. 길 옆에 주차된 차들 때문입니다. 간이 시설물을 박아놨지만 사실상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조금 주의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장난치다 보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차량 쪽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해서 볼 때마다 조금 아찔할 때도 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은 더 위태롭습니다. 무단 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나 인도 옆 방어 울타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4년 전 9살 김민식 군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이 제정됐습니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고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이듬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1살 여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서는 언덕을 굴러내려온 화물이 스쿨존 인도를 덮쳐 초등학생이 숨졌습니다. 1.7톤이나 되는 화물을 안전장치도 없이 차에서 내리다 사고가 난 겁니다. 교육청이 지난해 매우 위험 단계로 평가한 곳이지만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 추세, 매년 500건 안팎이나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보호시설이 너무 미비하다고 느끼고 그 점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저리고 불안하거든요.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하는. 스쿨존 안전시설을 사실상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한 민식이법 조항부터 손질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